5월 14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3거래 연속 혼조세 마감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하락 종목까지 우위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지금 재료와 일정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여기에 뭐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서 좀 증시가 많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 증시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뉴욕 증시와 커플링이라고 하죠. 동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높은 달러, 여전히 높은 국채금리, 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지표가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런 개별 장세, 대형주 장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중국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좀 백악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떠한 규모와 어떠한 범위까지 나타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다. 지금 전기차 관세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전기차에 이어서 태양광, 알루미늄, 철강, 조선 요 정도거든요. 5개예요. 지금 5개 품목인데, 이게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중국산 이 소재 제품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도 만약에 몇 프로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는 중국산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배터리 여건제라고 하죠. 원자재 여건제,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정책인데,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무역 분쟁이 그냥 정말 격상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물론 어제야 여러분들 반사이익 종목들이 올라갔죠. 조선주도 올라갔고요. 원자재 관련 테마주들 올라갔는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의 대부분의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내일은 또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주간 증시 일정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게 연준 인사들 10명 중에 2명만이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도 좀 다행인 게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9월달, 11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올랐기 때문에 연내 1회 정도는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올해 초에 연내 4회에서 7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정말 이 증시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비중 분산 투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두세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슈가 나왔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두세는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금두세는 여전히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두세 관련해서 좀 여전히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금두세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건 대선 관련돼서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라면은 금두세는 계속적으로 안 하고서 밀린 다음에 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높다는 점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자, 그럼 우리 금두세 여러분들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얻을 게 없어요. 질질 끌다가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러면은 우리 금두세 유예했다가 내가 대통령 되면 폐지하겠다 이래 되면은 사실 표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금두세가 정말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한국 주식은 끝났습니다. 계속 몇몇 분들이 제 금두세 영상에 대해서 세금 내야지 뭐 이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란 걸 지금 알면서도 그래요. 금두세 가장 큰 문제는 삼중과세라는 겁니다. 삼중과세, 세금을 또 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아무튼 뭐 영상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금두세가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그냥 이게 지금 혼란이 되고 있다는 것부터가 불확실성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식시장에 돈이 좀 생겨서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 싶어. 근데 계속 외부적으로 야, 주식 금두세 통과되면 망한다던데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은 누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민주당 집권되면은 부동산 가격 2배씩 오르는데 부동산 하지. 그래서 저도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외부 지표 달러는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은 국채금리는 여전히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유가도 조금 상승이 나왔어요. 자, 고드만삭스가 올해 남은 기간 미국 증시가 좀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이 월스트리트전에서 마찬가지죠. 너무 지금
비싸다. 증시 랠리가 너무 비싸고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라는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중국의 반도체 국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려 11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여기에는 이제 뭐 세액공제도 있고요. 그리고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 정책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동참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지원금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지원금이 없습니다. 세공제밖에 없어요. 빨리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돼. 그러니까 다 지금 반도체 공장은 미국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짓고. 우리나라도 빨리 동참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패권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네,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내용. 그리고 뉴욕 증시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죠. 근데 개별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민주식들, 게임스타, 뭐 AMC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무려 7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동학 게이밍 운동의 창시자 사업 게이밍 운동이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키스젤이 정말 오랜만에 이런 의자 올렸거든요. 이제 기대고 있다가 살짝 걸트하는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제 영상이 안 나오죠. 네, 타노스 나 이제 출전 준비됐다. 네, 타노스 영상 올리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좀 시사를 했습니다. 예, 우리 아시겠지만은 이 게임스탑을 포함해서 거의 뭐 공매도 세력을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이 방송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때 유동성 엄청 공급됐을 때 이거 공매도 완전 이거 허울뿐이다. 우리가 사가지고 공매도 그냥 망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거의 뭐 엄청난 이 호응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한 3년 정도 완전히 좀 칩거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식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앰플과 엔비디아는 개별적인 이슈. 자, 엔비디아는 목표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22일 날 실적 발표가 더욱더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ARM이라고 하죠. 네, 2025년까지 자사 인공지능 칩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7%대 상승이 나왔고, 자, 그리고 포드가 전기차 출시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포드가 이제 F 라이트닝 150 이게 가장 상위 트립인데 이게 한 1억 정도 해요. 근데 한 대당 팔면은 1억 3천만 원 손실이래. 당연하죠, 여러분들. 전기차 왜 내연기관차들이 만들었습니까?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친환경 차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들 그럼 라인 증설해야 되고 새로 내연기관 여기 들어가는 부품도 다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팔면은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보조금 줄게. 이 보조금 없으면은 한 대당 1억 3천만 원 손실이 난 겁니다. 근데 그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이제 전기차 안 만들겠다. 내연기관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책과 정권이 바뀌게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냥 손바닥 뒤집어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친환경이에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얼마나 안 좋은 소재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당분간 악재는 장기화될 것이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애들 뒤집으려면 실적이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주가는 예전에 그 전기차 많이 팔 때 주가가 여전히 높아져 있고, 근데 지금은 실적은 계속 떨어져 있고, 그냥 내연기관차 팔아서 올려야죠. 이렇게 본다면은 도요타가 역시 맞지 않았나. 여러분들, 도요타가 기술이 없어서 전기차를 안 만들겠습니까? 도요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기차 저거 잠깐이 나고 그래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집중을 했죠. 하이브리드 판매가가 그 판매 대수가 거의 전기차랑 맞먹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들, 결국에는 정책이 밀어주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테슬라 공장을 이 사람들이 365일 지금 돌고 301년 내내 지금 이거 공장 돌면서 시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에는 방화도 나고 갑자기 뭐 전기도 내리고 도망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아무튼 전기차 시장은 당분간 쉽지 않다. 제가 당분간이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전기차 종목들 보시면은 2년 동안 조정이 나왔어요. 거의 한 60%대 최소, 그리고 최대 80%대 조정이 나왔는데 쉽지 않다. 이제 주가도 옆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장 좀 중요한 뉴스인데 어제 여러분들 제가 마감 시황에 엔비디아발 삼성전자 뉴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예,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게 뉴스가 탈락했다. 검수를 탈락해서 뉴스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원문이 없어졌습니다. 원문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저 뉴스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제가 어제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가 지금 HBM 반도체에 대한 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냥 HBM이 더 필요한데 SK하이닉스에서 HBM 반도체를 공급받는 게 전체 물량의 30%밖에 안 돼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납품할 수 있는 비중이 30%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엔비디아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지금 HBM을 만들 수 있는 데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노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시제품을 납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거 제품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나 엔비디아가 그 마이크론 테크노가 탈락하면은 어디서 받냐고. SK하이닉스가 더 이상 증설 못 한다니까요. 그냥 엔비디아도 문제야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삼성전자의 HBM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외국계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높일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여러분들 병신이 아닌 이상은 목숨을 걸고 안 되겠죠. HBM 반도체를 산업 스파이를 써서라도. 그래서 삼성전자 조금 더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문 기소가 없어졌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뭐 내일 연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은 연휴를 앞두고는 증시가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네,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제랑 좀 비슷하게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분기 리뷰, MSCI 분기 리뷰가 나오는데 후보들, 편출 후보, 편입 후보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요 정도까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황을 요새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게 똑같아요, 내용이. 그냥 시황을 자세히 보시면은 4월달, 3월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고 개별적인 종목만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되는 하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캘린더 제가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요. 증시를 지금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돌릴 만한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습니다. 네, 호재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시장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인하 뭐 내년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최소 2분기 이상, 네, 6월까지는 이런 장세가 반복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비중 조절 잘하고 빠른 리밸런싱, 회전을 빨리 해야 돼요. 주도주 계속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여러분들이 좀 허락해 주신다면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